2026년 3월 13일 금요일, 전쟁 한가운데서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공개석상에 나타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연례 행진인 알쿠드스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는 전 세계 카메라가 그를 비추는 가운데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란이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굳건히 서 있다는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바로 그날 미국이 그의 목에 $10,000의 현상금을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어두운 곳에서 창문도 없고 위치를 드러낼 만한 어떤 것도 없이 인터뷰를 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편집증이 심했는데도 단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렸죠. 나흘 뒤 이스라엘은 알리 라리자니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들이 어떻게 그 일을 해냈는지, 그리고 며칠간의 전쟁처럼 보이는 일이 사실은 수십 년간의 계획이 실시간으로 실현되는 과정임을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규모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상대로 공동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첫날, 그들은 알리 하메네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이자 거의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온 그 남자를 죽였습니다. 이로 인해 얼마나 큰 혼란이 생겼을지 상상해보세요. 마치 혼란 속에서 대통령, 군사령관, 교황을 동시에 죽인 것과 같습니다. 이 모든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이란은 누군가가 그 자리를 맡아야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알리 라리자니였습니다. 라리자니는 평범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이란 권력의 중심에 있었고 12년 동안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이란과 서방 간의 핵 협상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인들과 유럽인들과 마주 앉았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조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 라리자니는 사실상 이란을 통치하는 인물이 되었고, 군대와 정보기관, 그리고 전쟁이 어디까지 진행될지에 대한 결정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역시 이스라엘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편집증을 보이고 어둠 속에서 인터뷰를 하며 숨어 지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어떤 분석가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무장한 국가의 지도부를 완전히 파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 이야기는 곧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라리자니가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이해하려면 그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전 18일 동안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 이스라엘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를 암살해서 정권의 수장을 제거합니다. 둘째 날부터 13째 날까지 이스라엘은 2주 동안 이란의 군사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합니다. 미사일 기지, 해군 시설, 인프라 등입니다.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진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란이 전력을 다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리자니를 사살합니다. 그는 지휘권을 넘겨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수장입니다. 우연이 아니었고 일련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확한 교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란 지도부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하나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면 군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미사일을 사용할지 결정할 사람이 없다면 미사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는 이를 명확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밝혔습니다. 정권의 지도자들이 제거되고 있고 그들의 역량도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도 다른 어떤 채널에서도 이 정도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라리자니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편집준적이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이 이란 전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제1표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철저히 했습니다. 얼굴을 숨기고 목소리를 숨기고 위치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3월 13일 그는 알쿠드스의 날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은신처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란이 굳건히 서 있고 지도부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번지함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표에 있는 동안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민간인들로 가득한 군중 속에 있는 지도자를 공격할 리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가능한 모든 경로가 지도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전도구로 이용했던 집회가 결국 그의 함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집회에 간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이 인용한 보안 소식통들의 보도에 따르면 아직 주요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라리자니를 추적하기 위해 두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전자전이었습니다. 이 보도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 레이더에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지역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이란이 눈치채지 못하게 특정 지역에서 이란의 눈을 차단한 것입니다.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하늘에 이상이 없다고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라리자니의 통신을 도청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암호화된 통신망, 일종의 초고보안 왓츠앱 같은 것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통신망의 침투에 지역 내 위협 수준에 대한 허위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리자니와 그의 경호원들은 길이 안전하고 위험이 없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이 작전의 배후에는 이스라엘군의 전자정보 및 첩보부대인 8,200부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NSA의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더 집중적이고 더 빠르며 그들의 작전 기록은 전 세계 어떤 나라라도 두렵게 만들 정도입니다. 이 부대는 이스라엘군 전체에서 가장 큰 부대입니다. 이 부대에서 33년을 복무한 전직 지휘관이 이렇게 말하며 이 부대를 잘 설명했습니다. 모사드나 이스라엘의 어떤 정보기관의 중요한 작전에도 8,200부대가 관여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정보의 90%가 이 부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더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적의 통신에 허위 정보를 심는 이 트릭은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8,200부대는 몇 년 전에도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스톡스넷이라는 바이러스를 만들어 이란 나탄즈의 핵 원심 분리기를 제어하는 기계에 조용히 침투시켰습니다. 이 원심 분리기들은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해 분당 수천 회전으로 돌고 있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 기계들을 불규칙하게 가속하고 감속시키기 시작했고 그 결과 내부에서부터 파괴되었습니다. 이란 기술자들의 화면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표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계속 작업했습니다. 그러다 수백 대의 기계가 갑자기 작동을 멈췄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을 때서야 그들은 공격을 알아차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라리자니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적이 안전하다고 믿게 만들면서 이미 덫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만만하게 은신처로 향했고 바로 그때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몸을 숨기고 있던 테헤란 외곽의 비밀 은신처에서 라리자니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그의 아들 모르테자 라리자니,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과 여러 경호원들도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라리자니만이 그날 밤의 유일한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작전에서 이스라엘은 바시지 부대의 사령관인 골람네자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했습니다. 바시지는 기본적으로 정권의 정치 경찰입니다. 이 사람은 이란 내에서 시위를 진압하는 책임자였으며 폭력과 대규모 체포, 민간인에 대한 무력 사용을 일삼았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전술적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솔레이마니는 본부에 있던 것이 아니라 임시로 마련된 본부, 즉 천막에서 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부사령관은 어떤 고정된 장소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고정된 장소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시로 대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명의 목표, 2번의 공격, 같은 밤에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조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가 찾아옵니다. 죽기 며칠 전 솔레이마니 장군은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열흘밖에 싸울 능력이 없으며 그 이후에는 이란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는 라리자니 공격 이후 전쟁 18일째에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군이 추가 승인 없이 모든 이란 장교를 제거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단 한 가지 조건만 있었습니다. 표적이 확실히 확인되고 실행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레이더에 포착된 어떤 이란 지도자라도 즉시 제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번거로운 절차나 내각회의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가 있던 바로 그날, 이란 정보부 장관도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대응만 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사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걱정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 거의 아무도 논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가 라리자니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전략적 승리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적을 지휘하는 사람을 제거하면 적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거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라리자니는 단순한 전쟁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란에서 유일하게 2가지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체제 내에서 활동하고 장군들과 대화하며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서방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란의 핵 협상가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외교관들을 알고 있었고 국제 외교의 언어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이 전쟁을 협상을 통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미국 주재 전 요르단 대사는 라리자니를 잘 묘사했습니다. 그는 국제사회가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이제 혁명수비대에서 누구와 이야기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을 군사적으로 제거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란의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알리 하메네이는 첫날에 사망했습니다. 거의 40년 동안 최고 지도자였죠. 알리 라리자니는 17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하메네이 이후에 지휘를 맡은 남자, 정보부 장관도 라리자니와 같은 날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 전임자의 아들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급히 선출되었지만 그는 그냥 사라졌습니다.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인터뷰도 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모즈타바가 살아있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큰 미사일 보유고 중 하나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농축 우라늄을 지하 벙커에 숨기고
군사력이 지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해협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유령이 통치하거나 더 나쁘게는 아무도 통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8일 동안 매우 명확한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체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나시나요? 무장한 국가의 지도부를 완전히 파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발포를 멈춰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말이죠. 누가 미사일을 멈추고 누가 협상 결정을 내리며 누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닫을지 결정합니까? 지도자가 없는 정권이 반드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장군, 각 지역 사령관이 조율이나 통제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머리를 파괴하고 있지만 몸통은 여전히 서 있고 무장되어 있으며 점점 더 그 행동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히 이제 19번째 날에 접어든 전쟁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작전이 실시간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26년 2월에 갑자기 깨어나서 행동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죽여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이름, 추적된 모든 은신처까지도 말이죠. 이것은 수년간의 정보 수집, 인내, 그리고 정밀한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스라엘이 승리할지의 여부가 아니라 적의 모든 지도부를 제거한 후에 누가 남아서 평화협정에 서명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란이 명확한 지도부 없이 재정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것이 정권의 종말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줬다면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전쟁의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